속보, 정말 제정신 아니구나. 홍명보 연봉 공개되자 초토화. 역대급 최악의 협회 홍명보 향한 충격의 연봉 공개에 축구계 경악과 분노. 대한민국 레전드 박지성이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선임에 대해 번복과 사퇴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KFA는 오늘 이사회 시인을 통해 홍명보 감독을 공식 선임했습니다. 2024년 7월 13일 대한축구협회는 이사회 시인을 통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 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코칭 스태프 구성에 들어간다 라고 전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4일 동안 남자 국대 감독 선임권으로 2024년 4차 이사회 서명 결의를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23명 가운데 21명이 찬성하면서 승인됐습니다. 서명 결의는 차기 정기이사회 개최까지 시일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 인사에 관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특별 사안에 대해 실시됩니다. 결국 대표팀 사령탑 업무를 공식적으로 맡게 된 홍명보 감독은 이제 대표팀 코칭 스태프 구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와 관련해 세계 축구의 흐름 파악과 분석에 도움이 될 외국인 코치 후보자를 체크한 뒤 유럽에서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앞선 7일 축구 국가대표팀 차기 사령탑으로 홍명보 현 울산 HD 감독을 내정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내정 사실이 알려진 뒤 여론이 들끓자 이임생 기술본부 총괄이사는 다음날 브리핑에서 전문 축구 용어까지 써가며 대중을 설득하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8일 오전 직접 나서 브리핑을 진행한 이임생 이사는 협회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할 새로운 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도 홍명보 감독의 한국 대표팀 감독직은 보장됩니다. 이임생 이사는 홍명보 감독의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아시안컵까지 라며 큰 결정을 해준 울산 구단에게 감사드리며 울산 팬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의 철학과 게임 모델을 고려할 때 적합한 후보였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홍명보 감독님이 보여주신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빌드업을 할 때 라볼피아나 형태와 비대칭으로 백스리 형태를 가져간다 라며 이러한 빌드업을 통해 프로그레션에 의해 상대 측면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선수들의 장점을 잘 살린 어태킹 서드에서의 라인 브레이킹과 상대에 맞춘 카운터 어택, 크로스를 통한 공격, 측면에서 콤비네이션 플레이 등 다양한 좋은 모습이 있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국내 상주 문제, 한국 연령별 대표팀부터의 연속성, 소속팀에서의 성과 등 여러 측면에서 홍명보 감독이 외국인 후보보다 나았다고 했지만 국내 축구 팬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팬들은 지난 5개월 동안 100여 명 이상의 외국인 감독 후보를 검토하고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축구협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12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한 채 독단적으로 이뤄졌다 라는 성명을 내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전력강화위의 일원이었던 박주호 TVN 스포츠 해설위원의 내부 고발까지 이어져 더 큰 분노를 안겼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캡틴 파추호에 올릴 영상을 촬영 중이던 박주호 위원은 전력강화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녹화 도중 홍명보 감독의 내정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소식을 듣고 정말 몰랐다 라며 놀란 박주호 위원은 이날 영상에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불합리함을 폭로했습니다. 박주호 위원은 결국 결정은 협회가 했다. 앞으로 전력강화위원회는 필요가 없다 라며 5개월 동안 뭘 했나 싶다.
허무하다 라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박주호 위원은 축구협회와 전력강화위 내부에서는 국내 감독을 선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라고 고발했습니다. 박주호 위원은 또 수십 명이 외국인 감독 리스트를 협회에 추천했지만 묵살됐다 라면서 축구협회가 외부적으로는 외국인 감독을 원하는 것처럼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내 감독을 살펴보자고 했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박주호의 내부 폭로가 화제에 오르자 대한축구협회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협회의 몇몇 인사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어긴 박주호를 고소하겠다 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는 되레 역풍을 불렀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함께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만들었던 멤버들도 침묵을 깨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천수는 지금 축구가 장난이냐 라며 축구협회의 무능력을 지적했고, 협회의 부회장을 지냈던 이영표 KBS 해설위원도 행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해버지 박지성 전북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도 침묵을 깼습니다. 12일 JTBC와 인터뷰를 진행한 박지성 디렉터는 참담하고 슬프다 라며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 사태를 바라봤습니다. 박지성 디렉터는 이날 홍명보 감독의 사퇴와 하차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박지성 디렉터는 감독 선임은 했지만 이걸 번복하는가 마는가는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의 결정에 달려있다 라면서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앞으로 쉽사리 나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지성 디렉터는 또 선배로서 후배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라며 후배 선수들을 향한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박 디렉터는 선배들이 좋은 영향력을 보여줬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좋은 선수들로 대표팀이 구성되어 있는 이 시기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이 아쉽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969년생으로 올해 나이만 55세인 홍명보 감독은 지난 10일 울산의 홈구장인 문수월드컵 경기장에서 마지막 고별전을 치렀습니다. 이날 광주전에서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걸개를 내건 울산의 홈팬들은 홍명보 나가를 연호하면서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당초 13일에 열리는 FC 서울과의 치를 계획이었지만 울산 팬들의 격앙된 반응에 결국 11일 울산과 상호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앞서 대표팀 감독 후보 1순위로 꼽혀왔음에도 절대 울산을 떠나지 않겠다 라고 단언했던 홍명보 감독은 울산에서의 마지막 경기 당일 7월 5일 이임생 총괄이사가 집 앞에 찾아왔다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두세 시간을 기다린 이임생 이사를 내가 뿌리치지 못했고 그때 처음 이 이사를 만났다 라고 밝혔습니다. 기술 철학이란 말에 마음이 동했다는 홍명보 감독은 결과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뭔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게 내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라면서 실패에 그쳤던 예전의 과정과 그 후 일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지만 반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정말로 팀을 새롭게 만들어서 정말 강한 팀으로 만들어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울산과 2026 시즌까지 3년 연장 계약을 맺은 홍명보 감독은 국내 프로스포츠 감독으로선 처음으로 연봉 1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서 받던 10억 연봉을 포기하고 그렇게 고사하던 대표팀 사령탑을 맡자 홍명보 감독이 앞으로 받게 될 연봉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임생 총괄이사는 외국인 감독과 한국인 감독의 연봉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당당하게 요구했다 라며 홍명보 대표팀 감독의 연봉이 외국인 지도자 수준으로 크게 올랐음을 암시했습니다.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을 16강으로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포르투갈 전 감독은 18억에서 20억 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으며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전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을 맡는 동안 28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정확한 액수를 밝힐 수는 없다. 라면서도 이제 한국 감독들도 외국 감독 못지않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22년 몸담았던 메뉴 떠나기로 결심. 나폴리가 노린다. 접촉 완료. 나폴리가 스콧 맥토미니 영입을 위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접촉했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매체 ESPN은 15일 한국 시간 나폴리가 맥토미니 영입을 위해 메뉴와 접촉했다. 메뉴도 맥토미니에 대한 제안을 고려할 예정이고 임대보다는 완전 이적을 모색하고 있다. 이적료는 2,500만 파운드, 440억에서 3,000만 파운드, 510억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나폴리는 지난 시즌 리그 10위로 떨어졌다. 2022에서 23시즌 우승했던 나폴리가 한 시즌 만에 이렇게 추락했다. 감독 교체가 잦았고 김민재가 떠나면서 수비에 큰 구멍이 생겼는데 이를 제대로 메우지 못했다. 나폴리는 명가 재건에 나섰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고 스쿼드 보강을 하려 한다. 영입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맥토미니가 레이더망에 들어온 모양이다. 맥토미니는 5살에 메뉴 아카데미에 입단한 성골 뉴스다. 어린 시절부터 메뉴에서 생활했고 프로 데뷔도 메뉴에서 마쳤다. 올레 군나르 솔샤르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2019에서 20시즌부터 준주전급 선수로 활약했고 바로 다음 시즌 주전으로 뛰었다. 압도적인 피지컬을 바탕으로 메뉴 중원의 한 자리를 책임졌다. 그러나 한계는 명확했다. 맥토미니는 볼 컨트롤이 투박했고 빌드업 능력이 부족했다. 지난 시즌 에릭 텐 하흐 감독의 신임을 받으면서 클러치 능력을 발휘하긴 했다. 결정적인 순간 득점을 터뜨리면서 몇 번이고 맨유를 구해냈으나 본연의 임무인 중앙 미드필더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저 후반 조커로 활용되기에 적당했다. 메뉴는 맥토미니의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풀럼이 관심을 보였고 두 차례 제안까지 마쳤으나 아직 메뉴의 요구액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여기에 나폴리까지 참전한 것이다. 맥토미니도 나폴리의 제안을 고려하고 있는 모양이다. 매체는 이어 맥토미니도 나폴리의 관심을 알고 있고 제안을 고려 중이다 라고 보도했고 영국 데일리 스포츠는 맥토미니도 이탈리아로 떠나 나폴리에서 뛰는 데에 열려있다 라고 보도한 바 있다.